네, 오늘은요, 제가 돌파 매매 고수가 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패턴.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특기로 좀 사용하는 패턴이기도 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액세스 바이오를 이제 공략을 하겠는데요. 이 액세스 바이오를 왜 공략했는지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액세스 바이오 관점을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에요. 파동과 패턴에서 패턴 10가지 차트 패턴 실전 활용법에서요. 10개 중에 이제 두 번째 양봉 뒤집기 패턴을 제가 하는 겁니다. 양봉 뒤집기 패턴. 오늘 배울 게 양봉 뒤집기 패턴이에요. 이거는 돌파 패턴이에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요. 늘림도 아니에요. 돌파입니다. 돌파. 정확하게 돌파라는 걸 아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연속 양봉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테마가 엄청 강하면요. 급한 세력들은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바로 이렇게 연속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패턴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어떤 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잠시만요. 네,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인벤티지 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의미 있는 있잖아요. 이 121선이 의미 있는 저항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저항이었잖아요. 저항대로 이게 사용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121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요. 만원을 돌파하고 안착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어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그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대량 거래량 첫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윗꼬리로 마감한 이런 구간들을요. 이제 만원을 안착하고 121선을 안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음날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안 보일 수 있을지를 이제 계속 간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안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음날도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강력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공략하는지 설명을 이제 드려볼 겁니다. 양봉 캔들 전환 시기 다음날 시가갭이 상승으로 출발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전고점 돌파잖아요. 그쵸?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일 종가상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언제 공략하냐면 이게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두고 보는 겁니다. 시가갭이 상승해서 이제 시가갭이 상승한 것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요. 이게 눌리잖아요. 이게 눌릴 수도 있어요. 이게 120일까지 눌리지 않는데 이렇게 눌리다가 다시 시가나 오전장 고가를 재돌파하고 이 전고점 있잖아요. 이게 눌리고 다시 재돌파할 때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략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한번 여기 밑에서 보여드리면은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액세스 바이오를 공략을 했어요. 오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은 전고점이 돌파했잖아요. 이 거래 대금이 엄청 커졌어요. 이 조건 좀 뒤에서 볼 겁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요. 평균 대비 20배 이상 터졌어요.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 거의 10배 이상 터졌거든요. 그러면요. 그리고 의미 있는 121선도 뚫고 241선도 뚫고 전고점도 뚫었잖아요. 그리고 양봉 캔들 장대 양봉 캔들로 마감했어요. 만원 위에서. 그러면은 아까 인베티지를 또 만원이고 액세스 바이오도 만원이죠. 만원 라운드 비교 되게 중요한 가격대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고 나서요.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재료를 막 찾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이 상승하고 나서 연속 양봉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에는 두고 보는 겁니다. 종가에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밀려요. 밀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재급등을 하는 패턴이 나오죠. 이 거래량을 뚫으면서 이걸 뚫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이 나오면은 공략하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재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급등하는 오전장 고가를 재돌파하는 구간에서 빠르게 매수해서 따라 붙은다면 이게 적지 않아요. 5%에서 매도한 겁니다. 이 디마크 고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5%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아침에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출발한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 매매로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설명드려보자면요. 이전에 제가 액세스 바이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전에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눌리다가 바로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가에서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이거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스윙 매매, 급등주 스윙 매매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어요. 그쵸? 기준봉을 설정해라.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기준봉을 설정해라. 그리고 기준봉 밑에 다양한 이런 중요한 지지선 있잖아요. 121선이라든지 뭐 다중 이평선들 이렇게 겹치는 구간에서 이거를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고요. 그쵸?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급등이 안 나오고 윗꼬리가 크게 급등이 안 나오고 나서 그냥 바로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다면 이제 세력들이 쉬어가기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윙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제급등 시 던지는 패턴으로 접근하는, 눌림으로 접근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일전에 코이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코이버도 비슷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가갭이 이제 너무 높이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연속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시가갭이 너무 높다 보니까 팔아먹고 이렇게 밀려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기준봉 있잖아요. 이 중심, 방금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는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잡고, 중심선이랑 보니까 121선이랑 좀 겹치잖아요. 그쵸?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스윙으로 접근하려면 급등시 던지는 그런 패턴으로 접근하는 건데, 엑세스 바이오처럼 그냥 바로 당일 이렇게 눌리고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바로 재급등 하면은 이건 단기 돌파로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처럼요.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보면요, 여기까지 조정 안 오고 그냥 재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첫 번째랑요,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 두 번째 케이스를 훨씬 좋아해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 장대양봉이 나올 때 있잖아요. 첫 121선 돌파하는 장대양봉. 아까 인벤티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인벤티지를 보여드리면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이게 전일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넘는 거래량이 발생하며 강한 장대양봉이 약간 10% 이상으로 몸통보다 짧은 윗꼬리 발생. 이 조건이에요. 몸통보다 짧은 윗꼬리 발생했죠. 그리고 이게 60일 평균 거래대금 여기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60일 15만 주, 그쵸? 근데 지금 거래량은 94만 주잖아. 그럼 5배 이상 넘게 터졌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긴 해요. 평균 5배 넘는 대량 거래량 발생.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 케이스에 가까워 인벤티지 랩은요. 이 거래량 조건을 보시면요. 하지만 이 장대양봉 조건을 보시면요. 이 장대양봉 14%까지 상승하고 10%, 11%로 마감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해당돼요. 10% 이상으로 몸통보다 짧은 윗꼬리 발생. 그러니까 장대양봉은요, 이 케이스인데 여기 60일 평균 거래량 5배 이상 넘는 대량 거래량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중간입니다. 지금 이 종목 인벤티지 랩이요. 여기에 중간이에요.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엄청 크게 터지고 장대양봉도 20% 이상 마감하는, 아까 제가 봤던 엑세스 바이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게 더, 그러니까 2번 케이스예요.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뜻이에요. 이 2번 케이스가. 근데 이거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 조건은 5배 이상 넘는데 60일 평균 거래량 지금 이 장대양봉 조건이 20% 장대양봉이 아니잖아요. 그쵸? 10%, 11%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두 번째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일 종가보다 플러스권에서 시작해요. 이 다음날 한번 보세요. 이 전일 종가보다 플러스권에서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일 양봉을 뒤집어 놓은 모습.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이게 음봉으로 처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나중에 양봉으로 다시 바뀌잖아요. 그 양봉 뒤집기라고 제가 그냥 일부러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조가보다 플러스권에서 시작했다가요, 이게 장중에 눌려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해되시죠? 아까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장중으로 이렇게 조금 밑꼬리 나오면서 눌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중 음봉 상태로 하락했다 양봉으로 급등하는 종목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양봉 으로 전환할 때만 돌파 매매를 하고 이렇게 눌리면요, 접근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날이에요. 인벤티지를 보시면요,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요, 보세요. 보시면은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상승 출발했을 때는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눌렸을 때 있잖아요. 안 합니다. 이럴 때는요. 밑꼬리가 달리는데 이건 밑꼬리가 크게 안 달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크게 나오잖아요. 그쵸? 오전장의 압도적인 오전장 거래량 압도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돌파가 나옵니다. 이 의미 있는 돌파예요. 여기요. 그쵸? 다시 시가 재돌파는 오전장 고가 재돌파는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공략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는 키포인트는요. 시간대가 10시 이후여갖고 좀 이 케이스는 완벽한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는 9시 30분 이전에 이런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9시 30분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 패턴 이런 식으로 종가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9시 30분 이전에 이렇게 오늘 엑세스 바이오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가 이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는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공략한다는 뜻이에요. 밀리면은요 이거는 스윙으로 나중에 접근할지 안 할지는 판단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단기 매매로는 접근 안 합니다. 눌리면요. 눌리고 나서 다시 돌파할 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략 타점이 보시면 양봉으로 전환하여 급등하는 종목의 패턴이기 때문에 양봉 전환 시 그리고 오전장 고가 돌파 시 공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첫 번째 그림 있잖아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이걸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120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이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 두 번째가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왜 두 번째를 좋아하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능숙한 트레이더라는 가정하에는요. 상승 시 탄력 있게 크게 상승하는 이번의 케이스로 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죠? 거래량 조건이 5배 이상 터지는 거. 평균 60일 거래량 대비 10배에서 뭐 20배까지 터져도 돼요. 평균 거래량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 5배 이상, 최소 5배 이상. 그쵸? 그렇게 크게 터져갖고 이렇게 종가상 아까 보시면은 엑세스 바이오처럼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지면서 이렇게 종가상 의미 있는 구간을 안착했잖아요. 이렇게 전고점도 돌파하고 120에서도 안착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2번 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20% 내외로 마감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크게 터지고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잖아. 그럼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이 상승하고 나서 조금 늘리고 전고점 저항이 그리고 241선 이 저항이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돌파하면서 이런 구간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승 시 탄력 있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형 패턴으로 제가 유연하게 공략 가능하다고 적었는데 제가 121선으로 설명했잖아요. 앞에는요. 이 121선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120을 뚫고 240선 뚫고 전고점도 뚫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이제 그걸로 보는 거예요. 241선을 주요 지지로 보는 거고 이걸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것도 변형이에요. 제가 설명한 거는 120을 설명했지만 이거는 조금 변형 패턴을 유연하게 공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변형 패턴이고요. 이렇게 조금 변형된 걸 또 여러 개를 보면요. 인베티지 랩으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보시면 덕성 있잖아요.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였는데요. 덕성도 보시면 보세요. 이게 여기 거래량이요. 이렇게 터졌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이것도 되게 많이 터졌어요.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였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억단이 319억 터지고 평소 60일 거래량 대비 거의 뭐 엄청나게 터졌죠. 600만 주니까 거의 20배 넘게 터졌잖아요. 그쵸? 거의 50배나 터졌네. 평균 거래량 대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보시면은 양봉 뒤집기 패턴으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완전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패턴이고 약간 제가 변형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가를 돌파할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있는 전고점 여기 돌파할 때 아침에 눌렸다가 다시 돌파할 때 공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윗꼬리가 고가가 29% 상한가까지 갔지만요. 여기 장중에 17%로 마감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시고 밑으로 보시면은요. 대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이 로봇 관련주로 이제 핫했을 겁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슈 넣어놨거든요. 이 포스코아 어쩌고저쩌고 로봇 개발 MOU 체결 막 이런 것들 최근에 로봇 관련주 순환매 속에요. 또 이게 이렇게 대동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장대양봉이 이렇게 한번 나왔었던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장중에 이것도 60일 거래량 평균 대비 거의 10배 이상 터졌고요. 보시면 여기도 17%까지 상승했다 5%로 종가로 마감했잖아요. 아까 제가 10% 이상이어야지 의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 이상 종가 마감은 아주 좋다고 그랬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근데 이건 그 조건에 맞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도 관심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형 패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심으로는 둬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거래가 엄청 터졌죠. 2,500억 터지면서 이
오전장 고가를 돌파해 버렸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전일 고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돌파 매매로 또 로봇주가 핫했고 또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변형 패턴으로 완벽하게 일치는 하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대화제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변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윗꼬리가 길잖아요. 몸통보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120일선 구간에서 지지 공방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고 241선 저항을 돌파할 때 이것도 양봉 뒤집기 패턴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코닉 오토메이션 있잖아요. 최근에 이게 이 맥신 테마로 강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터졌잖아요. 엄청나게 거래량이요. 여기였네요. 평소 때 거래량 대비 이제 거의 10배 정도 터졌고 60일 거래량 평균 대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의미 있는 매물대가 이 매물대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안 왔겠죠. 근데 다음날 시가갭이 엄청 높게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건 안 해요. 시가에서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시가에서요. 너무 갭이 높잖아요. 보시면 23% 갭인데 어떻게 이거를 따라붙어요. 그쵸? 근데 안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요. 이렇게 밀리고 나서 다시 시가를 돌파할 때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거는 좀 너무 갭이 높아서 좀 안 했을 수도 있긴 했는데 안 했어요. 저 실제로. 근데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 매로만 한다면은요. 밀 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돌파할 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한가하고 이렇게 점상을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인테크가 아마 나인테크는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차트로만 보면요. 여기 보시면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맥신 테마로 이렇게 23%까지 상승하고 11%로 종가 마감했어요. 몸통과 이제 윗꼬리가 비슷한 구간에서.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도 많이 터졌잖아요. 10배 이상 터졌고요.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이 플러스로 12%를 시작했어요.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였죠. 물론 이건 시초가로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눌리고, 그쵸? 눌리고 나서 재돌파할 때, 그쵸? 재돌파할 때 이걸 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분봉으로 따지면 이렇게 눌린 다음에요. 다시 오전장 고가라든지 오전장 고가 그 9시 30분 전에 이렇게 돌파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까지 상한가 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봉 이게 장중에 음봉으로 바뀌었다 양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양봉 전환 시점에 올라가는 그 뭐죠? 공략하는 거고 그게 9시 30분 이전에 나오면은 진짜 강한 파동이 나와요. 아까 XS 바이오처럼. 이거는 제가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을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노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왜 넣냐면, 아닌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평균 거래량이, 60일 평균 거래량이 40만 주잖아요. 근데 이날도 50만 주 거의 비슷하잖아요. 최소한 3배 이상은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봤어요. 다음날은 26%까지 상승하고 21%로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120과 240을 다 뚫고 이렇게 기준봉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기준봉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준봉이 됐죠? 보시면 이게 이제 40만 주가 이제 200만 주까지 터졌잖아요. 5배 이상 터졌고 기준봉이 됐어요. 그럼 이게 다음날 이제 시가갭이 상승했다면 관심을 갖고 눌리고 나서 재돌파할 때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시가갭이 음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 맞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그렇지만 장중에 또 이게 고가 돌파할 때 공략했다면요. 8%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손절을 했을지 뭐 익절을 했을지 뭐 결정이 됐겠지만 전 이거는 사실 하지는 않았지만 노을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이제 스윙 눌림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준봉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대 그쵸? 240과 120에서 다 뚫고 나서 기준봉 중심사 아래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눌려버리면 그냥 눌리고 끝나버리면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이건 연속 양봉으로 했다면 실패했겠죠. 만약에 이거를 장중에 오전적 고가 돌파한다고 공략을 했으면요 손절을 해야 돼요. 밀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고가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소액으로 했다면 조금 눌리면 더 산다 이런 마인드 가질 수 있겠지만 돌파 매매는 그냥 한 번에 사갖고 빠르게 수익 벌기 위해서 소액으로 하진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을 좀 능숙하신 분들은요. 어차피 손절 짧게 해갖고 비중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전장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넣습니다. 설명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설명한 게 엑세스 바이오의 차트는요 변동성이 큰 두 번째 사례잖아요. 그쵸?
이걸로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액세스바이오 변동성이 큰 두 번째 사례. 거래량 크게 터졌죠. 평균 60일 거래량 대비 거의 20배 가까이 터졌죠. 20배 맞나요? 예, 130이니까 기사는 20배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의미 있는 종가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241선까지 안착해서 이걸 관종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요. 그리고 나서 눌릴 때는 관심을 안 갖다가 눌릴 때는 관심을 안 갖다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보여드리면은 눌릴 때 관심을 안 갖다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걸 설명드리고 이걸 위로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공략 관점은요. 120 강력한 재료를 가졌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평소 때 재료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재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날 급등했고 다음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특징주 재료가 또 나왔어요. 액세스바이오 예? 이게 심전독의 미 FDA 승인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첫 120일과 240일에서 연속으로 돌파를 했죠. 그쵸? 그리고 돌파를 했어요. 안착했어요. 안착했어요. 안착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10,000원 안착했죠? 전고점 돌파해서 안착했죠? 241에서 안착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거래량도 크게 나오면서 안착했어요. 그럼 다음날 연속 양봉 뒤집기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다음날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 관점을 정확히 다 설명드리자면요. 오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했을 때 공략한 겁니다. 그쵸? 딱 돌파점에서 공략했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빨리 공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시 11,000원까지 떨어질 때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고 약수익권에 던졌어요. 왜냐면 매수가 크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잖아요. 다시 밀리고 오전자 고가까지 밀리고 이제 이 오전자 고가가 지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오고 다시 디마크 고가를 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크게 보면요. 이 디마크 고가 있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이 디마크 고가 제가 평소 때도 만들어서 이게 저항인데 이제 여기서 뚫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을 것 같고 돌파로 잘 따라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파로 따라 붙었는데 생각보다 한 번에 안 갔어요. 근데 디마크 고가에서 여기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바로 그냥 가야 되거든. 스트레이트로 밀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세가 쏟아지는 거 보고 저도 그냥 따라서 시작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한 2% 정도 될걸요? 아니 1%인가? 2%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따라붙어갖고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받잖아요. 두 번째 지지는 안 하고 나서 여기서 또 다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좀 샀어요. 여기서는 조금 샀어요. 그리고 좀 산다가 여기서 이제 또 던졌잖아요. 여기를 돌파했는데 또 물량이 대거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서 시장가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응한 거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호가창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대응했던 내용들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밀릴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접근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밀긴 했지만 상승을 해버리더라고요. 보시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공략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여기서도 한번 소액으로 제가 해본 겁니다.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사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하면 가장 베스트 영상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여기서부터 좀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여갖고 좀 수익을 내긴 했지만 좀 원하는 수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액세스 바이오는요 양봉 뒤집기 패턴으로 오전장에 이게 보세요. 시가 갭이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눌리고 재돌파할 때 여기서 공략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전일 120과 240을 안착했어요. 요약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일 저항 전고점 돌파하겠죠. 그리고 또 이 장대양봉 21% 이상 두 번째 케이스죠. 그리고 아까 거래량도 60일 거래량 대비 거의 20배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착했죠. 그럼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윗꼬리가 몸통보다 짧은 상태로 종가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이요. 전일 종가보다 플러스권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권에서 여기서 그렇죠? 플러스권에서 시작하다가 다시 장중 음봉으로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했잖아요. 그쵸? 음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 여기서 돌파를 공략했던 겁니다. 양봉으로 전환하는 급등하는 종목. 그쵸?
그때를 산 거죠. 이 매수 타점으로. 그래서 돌파 매수 타점은요. 양봉 전환 후 양봉 전환 구간이에요. 그 세부적인 매수 맥점은 제가 이제 디마크 고가에서 저항 지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지지 저항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요. 오전장 고가이자 전일 고가죠. 이제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 때 공략한 게 가장 베스트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마크 고가는요. 이제 제가 소액으로 좀 해본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봉 뒤집기 패턴은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여기를 안착하는 이 조건 제가 설명드렸죠. 좋은 조건 두 번째 케이스요. 평균 60일 거래량 대비 거의 5배에서 20배 정도 터지고 주가상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전고점 돌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라운드 비겨, 그리고 120과 240일 선을 안착하는 그런 캔들이 장봉대 양봉 캔들이 나올 때, 근데 만약에 이게 밀려버리면 안 한다. 그쵸? 돌파 매매로는 안 한다. 왜냐? 코이버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저 앞서 설명한 이런 이렇게 돌파 매매했지만 여기서 갭이 이 정도에서 시작했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갭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 매도예요. 거의 대부분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갭이 높은 건 저는 안 따라가요. 웬만하면 갭이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침에 조금 누르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걸 좋아하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스윙으로 접근하는 거죠. 스윙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이브 같은 종목은 돌파를 안 했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셨죠? 방금 엑세스 바이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장중 고가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했던 종목이요. 윗꼬리가 있는 양봉으로, 윗꼬리가 짧은 양봉으로 마감하면, 그리고 또 그게 121선과 뭐 241선을 안착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렇다면요, 다음날, 이거 전고점을 안착했잖아요. 다음날 양봉 뒤집기 패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아까 그 엑세스 바이오 공략한 것처럼요,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돌파 매매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한 건 돌파 매매예요. 그래서 일봉 돌파, 분봉 돌파를요, 잘 보고 공략을 한다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한 양봉 뒤집기 패턴이, 양봉 뒤집기 패턴을 예상하는 종목을 미리 관종해 나갔고, 이 조건에 맞는 걸 잡아갔고요. 그쵸? 그리고 장중에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면 돌파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제가 돌파 매매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패턴이 양봉 뒤집기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봉,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 60일 평균 거래량 대비 거의 5배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이평선, 120과 241선 같은 거, 라운드 비교 아니면 전고점이라든지 그런 거 다 뚫어갖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고 윗꼬리 짧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재료 연속성이 있는 재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음날 시가갭 조금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면요. 그때 공략하지 않아요. 그리고 눌려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을 또 받아요. 지지받고 아까 이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시가 재돌파. 시가자 오전적 고가를 재돌파하는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재료까지 나온다면 이게 탄력이 엄청나게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